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엠비앵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소외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하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게, 오늘의 이슈를 집중하는 게 수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강 종목 하나씩 모아갈게요.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이 되고요.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구공 얼마큼 모았는지 5번째 판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업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달에 소개했던, 한 달 전에 소개했던 기업이죠. 엔캠 37%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인데 네. 사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토크에 2차 전지주 하방 압력 받았거든요. 그런데 엔캠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미국 공장 증설이 앞두고 있고, 오늘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어제가 단기 고가였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딱 다다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종목이라서 일단 안 올랐어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갈 때.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잘 가지고 있지 않나, 거의 키 맞추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엔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강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인텔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CES에서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인텔이 CES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이 CES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차량용 칩을 공개를 했고요. 또 프랑스의 이제 비상장 기업인 실리콘 모빌리티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어요. 인수를 하게 되는 실리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시스템 온 칩, 다양한 칩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런 시스템 온 칩 관련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터나 충전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 밝혔습니다. 차량용 AI 칩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했던 게 이제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가 됐다라고 저는 느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쓸 거냐면, 나중에 그 차량의 등급이나 차량이 이제 좀 노후되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CPU라든가 GPU 같은 것들을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컴퓨터도 사양이 낮아지면은 CPU나 메모리도 추가하고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동차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차량용 AI 칩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량에서 이제 거의 차량이 아니라 거의 전 컴퓨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인텔이 왜 차량용 AI 칩을 공개를 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지금 차량에는 MCU라든가 다양한 차량 제어 솔루션 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 이제 CES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다양한 제어 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리가 많이 사용돼서 매년마다 구리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배선이 얽히고 설킨 칩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AI 칩을 발표를 했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2시간도 못 썼거든요. 거의 2시간에 가깝게 썼는데, 지금은 한 번 충전하면 한 10시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전력을 통해서 또 구현했던 부분이라 다양한 칩을 통합하겠다. 그래서 저는 패키징 쪽이 이거에 따른 수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한번 보면요. 자율주행차는 노다지다.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퀄컴 이런 기업들이 다 CES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솔루션들을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로 또 엔비디아의 이제 자율주행 칩을 탑재한 자동차가 또 중국에서 출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GPU나 CPU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이 있으면 그 자율주행 칩도 바꿀 수가 있어요. 버전 3의 뭐 레벨 3의 자율주행 칩이다. 근데 레벨 4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짜 컴퓨터화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거라서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제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미지 보면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인카, 게임의 경쟁이 뜨겁다라고 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동차용 게임을 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탑재를 해서 CES에서 공개를 했어요. 클라우드 게임들을. 테슬라 같은 경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충전 시간대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충전 시간대. 네, 저는 운전 중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운전 이게 중에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했거든요. 네, 운전 중에 하면 큰일 나고요. 운전 중에 운전만 하셔야 되고 운전 말고 이제 충전을 할 때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지루하죠. 차량용 게임 같은 거를 즐길 수 있고 정말 나중에는 운전 중에도 뭐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 종목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죠. 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이제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후공정 장비 업체들 네. 관련 종목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관련 종목은 후공정 테스트 또 마지막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또 오사트 업체들, 후공정을 대신해주는 업체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가 컴퓨터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반도체와 그리고 테스트 장비 그리고 구리까지 많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관련주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 저희가 이 AI 로봇 관련 이슈를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일단 로봇이 이제부터는 좀 상승할 기운이 좀 보이는 뉴스들이 보여서 가지고 왔고요. 이미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부회장님께서 올해 대형 M&A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올해 삼성이 또 대형 M&A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딱 이쯤 맞춰서 CES에서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이죠. 볼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4년 만에 출시된 건데 가정용 로봇이에요. 또 사람을 돕는 거고 뭐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공부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도와주고 전자제품도 꺼주고 뭐 추우면은 보일러도 켜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볼리를 또 공개했고 LG도 마찬가지로 CES에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이제 보면은 LG도 이렇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런 AI 멀티모달 로봇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 법률이 길거리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배송 로봇들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시행령이 이제 국회 본회의 다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아마 정말 배송 로봇이나 배송 드론을 좀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는 로봇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생각 들고요.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 종목 굉장히 많은데 물류 로봇이 일단 25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물류 로봇 관련주 그리고 다음은 로봇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제조나 서비스,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ES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최강 종목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로봇 기업이네요. T-로보틱스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기업은 물류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요. 아마존이라든가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제조 로봇 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한 11%대 나오거든요. 근데 물류 로봇은 2025년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게 되는 건 물류 자동화, 대기업들의 이제 증설 라인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향 AMR 물류 로봇 수주를 했을 때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근래에는 LG그룹향으로 추가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즘 주가가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요. 물류 로봇 시장도 바로 내년부터 시장 규모가 129조 원 규모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전망도 제조 로봇보다 높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를 보면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좀 뜨거웠어요. 이때 이게 네. 봉이 좀 작아 보이지만 상한가 근처로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네.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한번 돌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돌파 매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밖에 최강 종목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30분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최강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트에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최강 최강 종목이었습니다. 종목이었습니다.